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에서 전문용어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전문용어 표준화의 목적, 그리고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의 이제 사업 계획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어원에서 공공언어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공공언어과입니다. 크게 공공용어 업무하고 공공용어 외적인 업무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용어 외적인 업무는 이제 공문서 감수, 보도자료 평가, 기타 언어 환경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홍보나 여러 가지 온라인 상의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그런 활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용어 관련한 업무는 보면 크게 공공용어 정비하고 공공용어 번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러한 업무들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 표현들은 공공용어,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공공용어, 그다음에 전문용어, 그리고 일반용어, 일상어 이제 구분 없이 쓰기는 하는데요. 표준화, 정비, 그다음에 수나, 말다듬기, 공공언어, 공문서 이런 용어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것은 규정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이제 대략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암묵적인 이해 속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공공용어에 대한 그런 규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서에 대한 정의는 행정 효율과 그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라고 좀 다소 이렇게 좀 광범위한 그런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언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논문이나 여러 학자분들께서 이제 정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략 이제 수렴되는 그러한 의견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언어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좀 의견을 모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공공언어하고 공문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공공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공공용어는 공공언어에서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공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용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전문용어, 일반용어 사이에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는 때가 좀 많이 생기는데요. 전문용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용어, 그 다음에 일반 용어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말, 이렇게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국제표준에 보면 전문 용어, 일반 용어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용어라고 해서 용어는 결국은 어떤 분야의 개념을 이루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이루는 이름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념을 모르면 결국은 학문의 발전에 이제 기대하기 힘들죠. 그리고 산업 발전, 기술 발전은 더더욱 이제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용어는 모든 것의 토대다. 그만큼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가고 싶습니다. 방금 그 전문 용어, 일반 용어로 이제 구분하는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 두 용어를 과연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문용어 연구의 쟁점이라는 연구에서
전문 용어와 일반 용어를 보는 세 가지 관점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문 용어와 일반 용어는 이제 두 개의 분리된 집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제 교집합이 있는 집합들이다. 세 번째는 하나의 단일한 집합인데 사용력에 따라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어떤 전문 용어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반 용어 집합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그 세 가지 관점인데요. 사실 이 두 번째 관점에서 이제 교집합 부분이 확장되다 보면은 결국은 세 번째 관점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그 배경에는 이제 무엇이 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도 이제 점점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한 현상. 그리고 공공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이 공유되고 당연히 이제 확산되면서 전문 용어인지 일상 용어인지 이제 우리가 구분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이 배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용어와 일반 용어를 이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노력보다는 용어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그 환경이 만약에 공공 영역이면 공공 용어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용어들을 보면 여기에 제가 조금 필요한 부분만 추렸는데요. 지표 환자 비계 이서처럼 지금은 이제 첫 확진자 발판 뒷보증처럼 이제 다듬어져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였는데 실제로 우리 공공부문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전문 용어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받기, 골뱅이, 웅동처럼 당장 보기에는 지극히 일반 용어인 듯한 것인데 각 분야별로 보면은 특정한 과학적 개념을 지칭하는 그런 전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서 이제 일반 용어로서 이런 집합을 분리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공공 용어로서 전문 용어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대건님이 이제 좀 공공성에 대해서 좀 고민한 글을 쓰신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공성에서 공은 개방성과 관련한 공적인 것 하나, 그 다음에 여럿이 하다, 함께 하다라는 그 공동체적인 의미가 어우러진 그러한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공공성을 정의를 하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공공 용어를 이제 대비해 보면 공공성을 띈 용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의문은 이제 당연히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면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소통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는 유지가 되기 힘들고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소통성은 공공성의 핵심이고 공공 전문 용어가 갖추어야 될 가장 주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주목을 했습니다. 표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너무 가까운데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사물의 속성을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뜻, 그 다음에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둘을 이제 조금 같이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가 공공 전문 용어의 주요 덕목이라고 했던 공공성하고 같이 더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면 공공 전문 용어 표준화는 그럼 무엇이냐?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통에 실패하지 않도록
공공 전문 용어를 일정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다듬어 알맞은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 내용들 속에 저희가 삼고자 하는 그 기준들이 조금 들어서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한 개념 정의를 통해서 공공용어 전문용어를 공공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는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지식 전달과 교육을 위한 원활한 소통, 그다음에 호환성을 확보해서 경제성을 증대하는 것, 그다음에 정확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문용어 표준화의 목적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이 되고 경제적 손실은 예방이 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공용어에 대한 규정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데요. 국어기본법에는 이제 없지만 사실 전문용어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규정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전문용어 표준화, 그다음에 그 중앙행정기관에 이제 설치해야 되는 표준화 협의회의 이제 구성 그리고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용어 표준화와 체계와 절차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용어를 정비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에서 2007년, 그러니까 10년간이죠. 10년간 21세기 세종기획 사업에서 전문용어 대응 목록을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15개 분야 18만 개 정도 되는 그런 대응 목록상을 이제 구축했는데 여기에 보시듯이 이제 원어 정보, 그 다음에 영어와 여기 보면 1어인데요. 이런 외국어, 그러니까 원어, 외국어, 대응어 목록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듯이 국어원의 전문용어 사전도 중요한 국가적 용어 사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말 셈에 이제 67개 분야에 약 63만 개 정도의 전문용어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사업도 주요한 국가적 용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2007년에 8개 분야, 그 다음에 2008년에는 9개 분야가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여기 DB에 보시면 남한 용어, 북한 용어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자와 외국어, 대응어 목록을 쭉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문체부에서 구축했던 국가적 용어 정비 사업이었는데요. 교육부에서도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하고 함께 학술 용어를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요. 약 77만여 개 용어가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50여 개 정도 되는 학회가 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 결과물은 여기 보시는 이제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에 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좀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물로 나온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봤는데요. 보면 분야 정보 이렇게 세부적으로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이제 분야 정보를 꼼꼼하게 구축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용어, 외국어 대응어 목록 그리고 기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문체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용어 표준화 절차입니다. 국어원은 여기에 보시듯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지침과 상담을 제공하는 그 상시 지원 하나고요. 전문용어 표준화 민간합동 총괄 지원단이라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현재는 이제 민관 지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민간 지원단이 매년 이제 정부기관을 선정을 해서
용어를 이제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대체 용어를 마련하는 그 전 과정을 직접 밀착 지원하는 이제 집중 지원, 이렇게 두 가지의 지원 체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두 갈래의 지원을 받으면서 오른쪽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이제 기관 내에 설치를 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뭐 저희 지원은 상담은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용어를 수집하고 표준화를 마련해서 자체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국어심의에 이제 심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어원에서 표준안을 검토해서 심의용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회신을 하면 국어심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심의 과정 동안에 기관의 재검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의가 확정이 되면 기관은, 그러니까 심의를 요청했던 행정기관은 고시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원은 이제 관리와 보급에 이제 힘쓰게 되겠죠. 이런 절차로 이제 전문용어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간지원단이 이제 유인물에는 제가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국토부가 아니라 이제 과기정통부로 이제 저희가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를 이제 선정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지원단의 그 특징은 일반인이, 그러니까 고졸 이상의 이제 일반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공문서에서 직접 발굴한다는 점, 그 다음에 해당 분야 전문가하고 용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용어를 분석하고 대체 용어를 마련한다는 것, 이 과정 동안에 중앙행정기관이 항상 협의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큰 특징입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기관은 이제 47개의 기관인데요. 현재 이제 부 차원의 모든 18개 부인데요. 부 차원의 모든 부가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처 단위는 1개, 청은 4개, 위원회는 6개가 이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저희는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현재까지 고시된 전문용어 표준화는 뭐 이게 합산을 해보면 한 500개 정도가 되고 6개 기관이 이제 고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어심의에서 심의 중에 이제 안건이 117개인데 이것이 이제 뭐 통과하게 되면 올해 말에는 좀 아주 의미 있는 숫자로 이제 늘어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앞에서 봤듯이 한국은 6개 기관이 고시한 뭐 500여 개 정도의 이제 표준화만 있는 상황이고, 문체부 국어원이 이제 표준화를 담당하긴 하지만 결국은 뭐 총괄 관리라기보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수준의 총괄 관리라기보다는 지원 체계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축된 한국의 용어들은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이제 하는 정보 공개 그 누리집이 있는데 거기에 모아놓은 그런 상황인데 연계되어 있지는 않고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보면은 프랑스 풍부화법에 따라서 프랑스 풍부화위원회라고 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전문용어 표준화를 이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국어원과 유사한 뭐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이라는 그 기관이 이 프랑스어 그 표준화를 쭉 진행을 할 때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8,000여 개의 용어가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이 용어는 이제 프랑스 텀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고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뭐 프랑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총괄 관리를 통해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도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에 근거해서 전국과학기술 명사심의 결정위원회가 전문용어 표준화를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약 50만 개 정도의 용어가 표준화돼서 텀 온라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의 여러 기관들이 이제 각자 전문 용어를 정비한 결과물을 좀 발췌해 봤는데요. 뭐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누리집을 통해서 이제 보급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파일로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은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검색해 보니까 118개 정도가 찾아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또 다 세보니까 한 52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많은 양의 자료가 그래도 구축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서로 연계는 되어 있지 않고 각자의 파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더라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활용도 해야 되는데, 활용된 그 응용 시스템들이 이제 또 찾아지는데요. 한 3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 숫자, 그러니까 좀 활발하게 진행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 전문 용어 표준화의 이제 그 현황들을 살펴봤는데,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총괄 관리 체계가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총괄 관리 체계가 없다면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한 분야에 속한 거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뭐 사전이나 어디 한 군데를 찾아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 분야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용어들, 특히 여기 예를 들어서 스미싱, 파밍 같은 용어들은 여러 분야에 이렇게 속해 있거든요. 정보통신 분야도 있지만 경찰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해야 되는데, 현재 체계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조금 소개해 드리기는 했지만, 뭐 국가적으로 구축됐던 용어들 이런 것들을 봐도 데이터베이스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다 달랐다라는 것을 이제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이제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 표준 용어 같은 경우는 한국어, 대여어상만 이렇게 구축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공사의 용어 사전을 보면 대상어, 여기 보면 대상어,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한 표준 용어, 그리고 정의문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좀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토대로 이제 국내 전문 용어 정비 결과물들에 이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완성의 표준화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점에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분야 분류 코드는 없고, 그 다음에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정의문이 있어야 되는데, 정의문은 대부분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냥 당장 수치에 이제 매달려서 좀 달렸던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례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조차도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활용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면 이 정도의 정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야 분류는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전문 용어는 어느 분야에 속해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걸 위해서는 분야 분류, 그리고 원어 정보, 그리고 해설, 정의문, 용례, 이런 거는 최소의 조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문 표준화를 할 때는 이 점에 이제 유의하면서 자료들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예, 뭐 좀 지금까지 어떤 그 단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공공 전문 용어를 잘 관리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지원 기반의 체계에서 총괄 관리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선화된 처리 절차에서 다선화된 처리 절차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시 지원, 집중 지원, 그 다음에 긴급 처리, 일반 처리 이런 식의 이제 다선화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한 용어 정비를 할 때 그동안은 각자 개별적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협업 단위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작업을 의존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할 수 있다면 정보화 시스템 같은 것을 이용해 자동화 처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대상 용어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 때 분석이 필요한데 직관에 의존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때가 많은데요. 말뭉치 자료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는 이제 살아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단발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쫓아가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집적된 형태로 두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용어별로, 분야별로 연계성을 갖춰서 구축해 놓는 것이 실제로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 표준화를 하는 방향은 그럼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표준화는 제정, 그러니까 규범화가 아니라 대체 용어를 제안, 추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는 복수 표준도 허용하고, 그리고 무리한 다듬기는 피하고, 그리고 만약 사용자 이해도가 만약에 높다면 대상 용어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 것도 허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거의 기초가 되는 것은 협의를 바탕으로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 협의를 바탕으로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국민 수용도를 반영하는 것. 그래서 수용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 사용자 집단 내에서 합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내나 아니면 기관 내나 이렇게 어떠한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저희가 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주기 시스템 같은 거를 활용해서 용어의 사용 추이 분석을 해서 사용자의 수용성을 좀 간접적으로 측정해 보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용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는 분야 분류는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큰 세 가지의 이제 분류 체계를 저희는 앞으로 사용을 할까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학술 정보 분류 코드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나치게 이제 학술 전문성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어서, 그래도 공공 부분의 전문 용어를 다룰 때는 이 세 개의 분류 코드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부 기능 분류 체계는 행정기관의 전문 용어를 분류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올해 초 기준으로는 대분류 75개, 중분류 27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과학기술 분류, 표준 분류 체계는 위원회가 있어서 5년마다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학계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성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는데요. 대분류 34개, 중분류 376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은 이제 전문 용어에 대해서 그 뜻이 궁금하면 사전을 찾아보게 되는데, 용어를 정비한 결과를 사전에 연계를 하려면 우리말쌤의 분류 코드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개 정도는 적어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개선된 공공용어 관리 체계는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닐까라고 이제 그려봤습니다. 우선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용어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아까 다선화된 처리 절차로 이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걸 위해서는 위원회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요. 말다듬기위원회, 새마을위원회,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번역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어 말뭉치나 이제 이런 빅데이터들을 적극 이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 수용도 조사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생명 주기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추이 통계를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나 보급하는 것에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분야별로 구축되고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 흩어져 있는 그런 용어들을 좀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이제 그려봤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술 분야별 용어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구축을 한 결과를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들에 넣어서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용어 구축이나 이제 관리나 보급 그리고 생명주기 관측을 위한 그 거대한 플랫폼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구축관리 협업 지원 시스템은 신호 추출기 아니면 뭐 형태소 분석기와 같은 요즘의 그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정비 작업을 협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토론도 가능한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리 보급 시스템에는 다양한 기기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응용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서 올려놓고, 분야별 용어 DB를 원하는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이제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해 보는 걸 그려봤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수용도 조사, 여기에 수용도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주기를 관측을 해서 용어를 구축하는 데나 아니면 보급하는 데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려봤습니다. 이러한 그 국가적 공공용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추산해 보건데 뭐 1년에 한 15억 정도가 좀 드는 것으로, 그리고 3년 동안 40억 규모의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라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현재 한 10억 정도가 내년에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소박하게 꿈을 꿔봤던 이 국가적 공공용어 관리 체계가 앞으로는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